제가 이제 띄워놨는데 뭐 일반적인 생산 지원 관련된 문제, 권리 사용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래 사례에서의 쟁점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관계 1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실 때 거래 당사자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쟁점 수입 물품이 무엇인지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한국의 B사가 수입자가 되는 거고, 제조자이자 수출자인 M사가 판매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초에는 축구화 20만 켤레를 구매하기로 약정을 했다. 20만 켤레를 구매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축구화는 10만 켤레다. 그러니까 10만 켤레가 이제 쟁점 물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 평가할 때는 쟁점 물품 뭐가 들어온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량이 몇 개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개를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10개 자체가 수입 물품이 되는 거고, 그 10개 중에서 하나의 가격은 우리 관세 평가에서는 구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는 순간 더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번에 수입하는 물품은 그냥 축구화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축구화 10만 켤레다라고까지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켤레당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고시 환율까지 이제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사는 구매자가 축구화 생산용 금형과 축구화 제작용 디자인을 M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공하는 게 두 개네요. 제일 첫 번째 축구화 생산용 금형과 두 번째 축구화 제작용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게 이제 생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B사는 한국의 K사에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용역을 개발해 줄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서, K사는 동용역을 모두 한국에서 개발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생산 지원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그 용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축구화 생산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 축구화 생산을 위한 디자인,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건 최종적으로 수입하는 건 축구화인데 그 축구화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제공한 경우와, 그 다음에 축구화 생산을 위해서 금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금형을 생산하기 위한 설계를 제공한 것은 좀 경우를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산 요소 중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입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용역인데, 그것이 국내에서 개발됐을 때는 제외되는 것이지만, 그 수입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지원, 예를 들면 금형 같은 것들이죠. 금형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용역을 국내에서 개발됐을 때는 그거는 이제 어떤 금형 자체의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생산 지원 비용에 포함되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상반된 결과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자, 한국의 C사는 K사가 개발한 설계를 B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축구화 생산용 금형을 제작한 다음에 M사에게 선적을 한다. 그러면 C사가 M사에게 금형을 제공을 했어요. C사가 M사에게 금형을 제공했다. 그럼 이제 관세 평가적으로는 C라는 사람이 새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금형을 만들어서 M사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도 당연히 금형을 만드는데 돈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돈을 받는 방법은 판매자에게 받을 수도 있고 구매자에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 둘 중에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텐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형을 이용해서 총 20만 켤레의 축구화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20만 켤레를 처음에 계약을 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10만 켤레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금형을 제공한 다음에 20만 켤레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은 20만 켤레 중에서 10만 켤레니까 이 금형 비용과 관련된 절반 정도만, 20켤레 중에 10만 켤레에 대해서만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가산을 하면 되겠다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실관계도 한번 보시면, 한국의 B사는 C사에게 축구화 생산 금형 제작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한국의 B사, 구매자죠. 구매자가 어떤 그 생산 지원 금형을 만드는 사람에게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같이 보실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산 지원 비용은 어떤 경우였냐면
B사가 있고 한국의 B사가 구매자고 그다음에 M사가 있고 그다음에 C라는 사람이 국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쓸게요. C라는 사람이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비용이었는데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무료로 줬겠죠. 무료로 이제 제공을 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생산 지원과 관련된 금형을 이제 생산하는데 그 비용을 원래는 이 사람한테 받고 구매자에게 받고 그걸 이제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이제 생산 지원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B가 이 C에게 금형 관련돼서 지급한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은 이 생산 지원 금형을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말이 될까요? 당연히 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이제 금형을 이제 제공한 경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 생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나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구매자가 무료로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는 판매자가 이 금형 비용에 대해서 하나도 제공을 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일부를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같이 판매자가 이 금형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지급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바이어는 이 금형 제조업자에게 돈을 하나도 안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금형 제작 비용은 전부 다 이 판매자가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무료도 아니고 인하된 가격도 아니고 전부 다 판매자가 모두 지급을 했을 때는 사실은 생산 지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금형 비용을 어디까지 볼 거냐인데 이 금형 비용 중에 일부를 사실은 그 금형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 개발된 금형 설계 비용이죠. 금형 설계 비용을 판매자가 누구 K였나요? K로부터 이제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형 비용의 일부를 제공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형 자체는 어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의 범위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구매자가 부담했지만 판매자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형 설계 비용, 그 비용만큼은 금형에 대한 어떤 생산 지원 비용으로서 가산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서 꼭 그 부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사실관계가 또 나오는 건데 동시에 B사는 미국 본사와 향후 쟁점 수입물품 판매 활동 관리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스토어 자격 계약에 따라서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비용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 10만 불을 별도로 지급을 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또 보시면 알겠지만 꼭 지급해야 되는 비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들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권리 사용료 이슈가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관련성이라든지 거래 조건성 이 두 가지 같이 판단하는데 어떤 수입물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케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관련성도 충족이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거래 조건성도 수입물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래 조건성도 같이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 못 시키면 사실 이제 다음 걸 볼 여지도 없긴 하지만 수업 목적상 이제 둘 다 한번 봤을 때도 가산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